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이 번외편은 이 본편에서 다룬 이 사건과 인물 그리고 이제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역사 덕후이신 그 신석주님을 모시고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그 3회에 걸쳐서 진행했던 이 무인정사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이제 드디어 좀 오픈을 했는데 네.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좀 어떻게 좀 뭐 보시고 좀 느낀 점이나 좀 뭐 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거. 아쉬운 건 없었고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 역사적 사실하고 굉장히 좀 부합하는 이렇게였고 하나 정도 좀 그 약간 이제 좀 사실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원경왕후가 이제 뭐 갑옷을 입혀줬다고 네네. 하는 건 사실 무인정사 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2차 왕자의 2차 날 왕자의 때. 날 때. 예, 예, 그렇네요. 예. 그건 뭐 큰 건 아니니까. 네. 아니,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실 그 역사 전공자가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아직까지 이제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도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뭐 역사에 예.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역사 전문가이신 우리 예, 신석주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좀 그 질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좀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의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제가 잡은 건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조선의 역사와 관련해서 첫 단추라고나 할까?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잡았는데, 먼저 이 좀 사건에 대한 어떤 좀 뭐 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무인정사를 잡은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실제 이제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됐지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조선 건국의 출발이 이른바 무인정사. 일반적으로는 뭐 1차 왕자의 난, 네. 뭐 조금 더 아는 사람 뭐 공소의 난 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 방석 방언 예, 호를 예. 따가지고. 근데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무인정사라는 거 자체가 방언 쪽에 좀 쓴 뭐 이런 쪽의 명칭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조선 건국이 된 다음에 한 6년? 6년 뒤에 네. 건국자였던 이성계하고 이성계가 이제 후계자로 찍었던 방석, 뭐 방번, 네. 그리고 이제 이성계 자기도 나중에 보면 이성계가 표현하기 수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 하루 아침에 다 도륙을 해버렸죠. 그렇죠. 네. 방언이 이제 딱 하루 걸렸어요. 그때 이제 음력 날짜로 8월 26일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렇죠. 네. 사실은 이성계가 금방 물러난 것 같지만 며칠 버텼는데 네. 결국 뭐 한 9월 4일 날 왕에서 퇴위하면서 이제 그 사건은 마무리되는 뭐 네. 그런 정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방원이 이제 그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왕은 되지 않았죠. 그 이른바 이제 이게 이제 왕위 계승이 어지러워졌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시 살아있던 방우가 제일 큰 형이었는데 이미 죽었거든요. 네, 술병 죽었죠. 나서.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살아있던 방과를 왕위에 이제 두 올리는 번째, 거고, 네, 그렇죠. 다시 그게 이제 이었고. 정종이죠.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통 이 무인정사에 대해서 네. 이 좀 워낙 이제 드라마적인 이런 요소가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뭐 예.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이 무인정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 뭐 뒤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걸 이렇게 좀 동원해서 이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었다. 네. 좀 이런 대립으로 좀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약간 이제 정도전이 뜬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각이 돼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사학계가 네. 교과서를 그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왜 그렇게 정리가 좀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하고 뭐 이렇게 신하가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할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식민사관에 대응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우린 늘 발전할 수 있어. 식민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은 안 돼 이 자식들아. 분열하기를 잘하고 그래서 정체되니까 니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요건데 이제 그거를 반대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해서 그런 기본적인
이런 대립 구도를 네. 짰다고 보고 그거는 사실 좀 그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최고 권력자하고 그 주변에 그 뭐 이렇게 권력을 다투는 사람들끼리의 대립은 꼭 항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세계 네. 어느 공통의 네. 것인데 그걸 마치 뭐 이게 조선의 특이한 것이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딱 띄우면서 그게 네. 이제 완성이 네. 돼서 이제 그런 구도가 계속 가져간다고 네. 저는 봅니다. 저는 좀 약간 이 무인정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왕권과 신권의 대립 뭐 그런 요소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네네. 그보다는 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좀 권력 투쟁으로 이렇게 좀 봤어요. 이렇게 저는 뭐 그렇게 보는 네. 게 좀 정확하다. 아, 제가 네. 볼 때는 좀 정확하고 왕권 신권의 대립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이제 고려가 왕권이 너무 세가지고 망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맞으려면 전혀 반대죠. 그렇죠. 고려는 왕이 거의 이게 허수아비 수준이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합의한 거는 전제 왕권에 대한 기본 합의가 있었던 거고 이거에 그렇죠. 대한 견제책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정도전이 굉장히 소수파였어요. 네. 이렇게 전제 왕권에 이제 견제를 네. 하는 장치를 이렇게 놓고 볼 뭐 때, 사안보라든지 뭐 예, 이런, 예, 예, 간관 네, 뭐 간관. 이런 거를 왔을 때, 요게 이제 그것도 정도전도 상당히 좀 소수파였다고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그 두고 싸운 거라고 네.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네.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이성기하고 저 이방원, 그러니까 왜 그 부자간인데 예. 정말로 그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싸웠나요? 사이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활 잘 쏴갖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주몽. 고구려 추모. 아, 추모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아. 봐요. 그때 당시 발음이 그러니까 보통은 주몽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좀. 근데 이제 광개토 대왕 능비에 추모라고 써 있으니까 아. 그때 발음이 뭔지는 모르니까 네. 저는 그때 사람들이 기록했던 대로 해주는 게 맞다. 아. 전 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모였다. 그렇죠. 아. 이제 중국 애들이 좀 그런 걸 다 낮춰서 써요. 한자도 좀 나쁜 걸로 네. 이렇게 좀 어리석은 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주몽 이런 식으로 음. 지들 발음으로는 아마 네. 비슷했을 거라고 아. 봐요 저는. 아, 그럼 앞으로 이걸 이제 그 저기 추모라고 예, 이렇게 예, 부르는 예. 게 맞겠다. 그렇죠. 하나 배웠습니다. 그게 좀 정확하지 않나 네, 네. 싶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성계죠. 네, 네. 이성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무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훌륭한 탑 이렇게 첫째 둘째를 하는 네. 사람 아니냐 한국의 이렇게 역사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실제로 이게 글을 뭐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개경 중앙정교에 와 보니까 무식한 거야 자기가. 사실 촌놈이었던 그래서 이제 막 시 짓고 이런 건 못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 방원이었고 그렇죠. 방원이 이제 과거에 급제했을 네. 때 근데 한 10등으로 했으니까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성계가 그렇죠. 그 과교 합격 교서가 있어요. 이제 과교 합격하면 그 내려주거든요 왕이. 그거를 부하한테 100번씩 읽으라고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게 있고 그 뒤에도 보면은 막 어려운 일을 다 이제 방원한테 맡긴다든지 야 방원이 네가 그 손님 왔을 때 그 시 대꾸 너무 잘 지어줘서 내가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실제로 이 자리가 네 자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언질도 주고 이래 사이가 괜찮았죠. 둘의 관계는 언제부터 그렇게 좀 나빠지게 된 겁니까? 정몽주를 살해했을 때 네.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이성계가 굉장히 이방원을 좀 미워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게 거의 풀릴 때는 이성계가 이제 74살인가 죽는데 네. 한 죽기 한 2년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 사이에는 굉장히 아, 그렇죠. 뭐 왕- 문영사 뭐 예. 그다음에 또 자기 뭐 자식을 또 죽였으니까 예, 자기 예. 자식. 왕위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그게 그래서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냥 골칫거린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정몽주를 이제 살해한 사건이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결국 뭐 그런 것으로 드러난 거지. 네. 이 좀 이성계와 그 이방원의 어떤 기질의 차이라고 할까요? 네. 아,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방식 이런 데서도 이제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무슨 어떤 사료의 기록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는 좀 어떤지. 그거를 저 사주 잘 모르는데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큰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성계는 왕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모자른, 특히 이제 아, 건국자가 되기는 이제 부족한 게 좀 많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훌륭했지만 그렇죠.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건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다. 부족해요. 이제 제일 네. 그게 이 사람 이제 망설인다는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운명에 달렸지 뭐 너무 애쓸 필요 없다라든지 나 왕 뭐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든지 이런 식인데, 그럼 어떻게 왕이 됐냐? 제가 볼 때는 이성계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이방원은 이거는 한마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면 네. 저는 결단이라고 하겠어요. 결단이다.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이성계도 결단을 내린 적은 있죠. 위화도 해군. 네, 네. 그 이후의 모습은 저 사람이 위화도 해군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천운을 타고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이자춘이 그 중앙 정계로 나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고 또 자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아들이 이방원이었어요. 네.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없었으면 아마 건국했다가 몇 년 안에 또 망하고 네. 이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 같은 경우의 기질하고 이방원은 좀 그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몽주 사례 전국에서도 이지란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저 어르신이 저 허락 안 한 건 못해. 이랬을 때 이방원은 내가 책임질까 네. 합시다. 그렇죠. 네. 그때 이방원이 25살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방원이 딱 결단 내리고 시행을 했죠. 근데 이성계는 그때마다 굉장히 좀 결정적일 때 막 망설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태를 낙관하고.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아버지와 이제 아들, 그러니까 네. 이제 이성계와 이방원이 이렇게 좀 갈등이 깊어진 데에는 사실은 또 꼭 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있죠. 뭐냐면, 그 이성계의 이제 부인이었던 그 신도광후 강씨하고 또 그 태종 이방원의 이제 부인이었던 이 원경왕후 민씨. 이 두 그것도 분인데, 굉장히 잘 정하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이게 이제 실제 사료에, 예. 실록이나 이런 어떤 자료에 그 두 사람의 갈등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기록된 게 좀 있는지. 두 사람의 갈등이 직접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짐작은 충분히 가능한 형태죠. 그, 일단은 그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네. 좀 많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네, 특히 그렇겠죠, 이제 아무래도. 신덕광후 강씨 같은 경우는 이방원이 철저하게 이제 그렇죠. 그 빼버리는 역사는 이제 승자의 사람이라서 기록이니까. 네. 꼭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방원 같은 경우는 권력에 도전한다 싶으면 가차 없는데 권력에 도전하는 건 상관없으면 오 저런 것까지 봐주네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신덕광 광씨 같은 경우는 이방원이 이제 이거 좀 짧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권의 정통성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덕광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이제 격하를 그렇죠. 하게 아무래도 돼서 이제 이제 계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런. 그래서 그런 거고 신동왕 광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사람은 그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랑 결혼을 한 다음에 사실 좀 승승장구했다고 봐야 되고 말대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성계 가신들이라든가 자식들이라든가 다 뒷바라지도 요런 저 하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신덕왕후 강씨가 그 연을 맺어줬을 게 거의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신의 왕후 한씨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뭐 이지란 같은 경우는 막 자기 조카랑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 같은 경우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인상적인 거는 이 이성계 일정을 다 꿰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신덕왕후 강씨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 출행을 할 때 점을 쳐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성계가 가가지고 뭐 막 말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고 그때나 이제나 사실은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최고 실세죠, 측근이잖아요. 습관이죠, 실세. 아,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뭐 실제로 뭐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장에 들어와갖고 막 운 거나 다름없지만 결국은 이게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이제 조선이 7월 17일 날 건국된데 방석이 세자가 된 게 8월 20일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미리 거의, 다 그렇게 네. 짜져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알려진 바들 드라마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오고 그렇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드러난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싶고.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진짜 머리가 좋은 계획적이고, 사람. 예, 그렇죠. 계산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이제 말하자면 그쪽 일파, 이제 방석파, 네. 이쪽의 정치 행보는 사실은 약간 좀 정밀하다든지 네. 방석이 좀 약간 막장이거든요. 얘가 네. 세자를 시켜놨는데 네. 막 어디 막 막 민가에 나가서 뭐 새 오리 이런 거 쏴죽이고 네. 뭐 이랬던 거 네. 이랬던 거 하거나 막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막 네. 여자 불러들여서 네. 놀다가 탄핵되고 막 다 이런 그런 나이 되니까. 많아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가 적장자가 아니면 이제 덕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이제 맞는 건데, 근데 그런 사건도 이게 다 덮는 거죠. 소위 이제 통제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근데 신덕호 강씨가 죽고 나서 보면 이제 이성계, 뭐 정도전 뭐 이렇게 남았을 때는 그 뒤에 이제 역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쟤들 좀 바보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이쪽 편에 있던 사람을 저쪽으로 막 밀어내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조준이라든가 권근 이런 네. 사람들이 사실은 또 원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다 방언 편에 서게 되면 이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 방언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이제 세력을 늘리는 네. 거고. 그 과정에서 원경왕후 민씨. 그렇죠. 네, 이 원경하고 역할을. 민씨하고 신덕하고 강씨가 이제 실록 기록에 나오는 거 볼 때 가장 공통점 제가 좀 찾아낸 건 뭐냐면 둘이 막 싸웠다, 사이 안 좋았다 이런 건 없지만 그런 걸 많이 해요. 잔치를 많이 알아요. 공신 그러니까 집단들. 사교계의 여왕들. 예, 그런 거죠. 식으로 해서 네. 같은 그런 맞아요. 사실 조직 관리를 이 사람들이 다 했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네. 그러면 그 왕으로 미는 사람이 다르고 조직 관리를 핵심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치가 시어머니랑 며느리예요. 네. 시어머니 며느리는 뭐 안 그래도 싸우는 건데, 그래서 둘 다 또 머리가 좋고 네. 이렇기 때문에 둘은 굉장한 갈등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사 무대에 그런 게 왜 안 드러났느냐.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단수 아니었겠느냐. 이게 좀 저단수였으면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기록에 남았을 네. 건데, 굉장히 이제 고수들답게 싸운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뭐 새롭게 들으니까 좀 네. 재밌네요. 네. 자,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무인 정사를 다룬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이 조선의 좀 어떤 이 개국, 네. 이 초기의 어떤 이 그 역사를 다룬다라고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삼복 정도전.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삼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땐 이 사람 천재다. 천재다. 얘기해주고, 예. 두 번째는 그런 거에 비해서 처신이 너무 좀 가볍지 않았는가. 처신은 가볍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왼수를 많이 만들어요. 적을 많이 만든다. 네, 나중에 이제 원경왕후 아버지가 민재라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하륜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똑같이 이제 이방원을 왕으로 밀어올린 사람들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민재가 자기 아들 불러요. 야, 동네에서 야 하륜은 정도전 같은 놈이라 그러던데 너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정도전이 뭐냐면은 약간 좀 나쁜 사람들 그게 대명사고. 네.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뭐 자기 이제 스승이라든가 친구들이라고 하든가 다 척을 저고 막 네. 죽이고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의외로 그 이제 동년배나 이런 동료들하고는 안 좋고 자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은 이성계라는 지도자를 굉장히 잘 만난 거 아니냐. 그렇죠. 이성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밀어주기로 한 사람 팍팍 밀어주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정도전 밀어주기로 했는데 정도전 욕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막 귀양 보내고 네. 뭐 때리고 막 이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을 좀 잘 만난 거 아니냐 싶고 의외로 정도전하고 이성계는 굉장히 늦게 만났어요. 오히려 네. 그 이성계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만나고 따르고 사귀었던 사람은 이제 정몽주였던 거고. 정몽주였죠. 그런데 이제 그 뭐 사실 정몽주하고 이제 정도전도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그 동문 수학을 이제 하고 그렇죠. 뭐 이제 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근데 이방원하고도 사실은 정도전은 이제 뭐 이렇게 사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예, 뭐 예. 이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도대체 왜 나빠졌습니까? 왜 나쁘셨냐면 그거는 세자 책봉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자 책봉에 대한 그 저기 이 삼봉의 좀 이렇게 원래 태도는 어땠던 거예요? 좀 같이 좀 묶어 설명 좀 해주세요. 삼복의 태도는 사실은 이제 알려지기로는 실록 네. 기록에는 뭐 이렇게 정도전이 주도해서 이제 방석을 세자로 한 거로 되어 네. 있지만 그렇죠. 그거를 주도한 건 이성계였어요. 이성계하고 그렇죠. 신덕 그 네. 배후의 신덕왕 광씨였고 신하들은 사실은 말만 안 했지 이방원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덕이 있거나 공 있는 네. 인물로 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전의 입장은 이왕 방석이 세제가 됐으니 그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여서 사실은 이방원하고는 합치가 될 수가 없었고 이성계는 이방원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정도전은 제가 볼 때는 그날은 아니었더라도 무인정사 그날은 아니었더라도 이방원을 죽일 생각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위협이 되니까. 그런데 이방원이 그러면 당연히 살려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평범한 사람이라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네. 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무인정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뭐 아쉽게도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그 이제 이방원이 새로 나라를 만드는 이런 이제 차원의 이런 그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뭐 세간에서는 사실 이제 정도전을 다 죽였다, 이렇게 3대를 멸족했다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안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삼봉 정도전이 이렇게 세웠던 어떤 이런 새 나라의 어떤 이런 계획들, 뭐 이것도 다 이어서 하는 사람은 그 이방원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정도전이 영모죄로 죽었는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네, 영모가 네. 아니고요. 종친 살해 음모죄였어요. 아무튼 그 이방원이 네. 막 그 정도전 집안을 완전히 막 도륙하고 네, 뭐 삼족을 삼족을 멸했다. 멸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선은 의외로 네. 확립되기 전이지만 합리성이 있었죠. 법이 네. 있는 네. 나라여서 예를 들면 그 정도전 같은 경우도 아들이 4명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3명이 무인정사 때 죽어요. 아, 예. 2명은 이제 자기 아버지 위험하다니까 구하러 가다가 이제 그 매복에 걸려 죽고 네, 전투 중에 한 명은 막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서. 자살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정총인가 뭐 이 사람 네.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태종 때 이제 충청도 관찰사까지 그렇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인정사 끝나고는 수군 쫄병으로 네, 네. 이렇게 벌받으러 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을 박살내거나 뭐 야 삼봉 책 다 불질러 이런 건 전혀 없어서 지금 네. 삼봉집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문감 네. 이런 거대로 음. 이제 정치를 해나가게 네. 된 거죠. 그래서 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에서 이제 간관의 역할을 네. 굉장히 이제 정도전은 높게 해놨거든요. 네, 네. 요 간관이 재상만큼 중요하다. 네. 그랬는데 간관 싫어하죠. 당연히 이방원 같은 사람이 막 바른 말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제도를 폐하지 않았어요. 네. 그 간관 없애버리세요. 막 이러니까 네.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었고 이게 자신의 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대거 등장하는 게 이제 태종 때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인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놨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몽주 같은 사람이 고려를 끝까지 지킨다. 근데 정몽주를 사실은 복권하고 한 게 다 태종이고 네. 그런 어떤 설계, 네, 그런 네. 조선이라는 500년 가는 나라의 설계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그런 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 사람이 좀 큰 인물이었던 네. 거고 운이 좋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최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서 네. 조선이 뭐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가지 발판을 않았는가.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본편에서 어쨌든 당시의 무인정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 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당시에 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력에 좀 관한 문제였다. 이런 거였고 결국 이방원이라고 하는 지도력이 결국 그 시대가 요구한 지도력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어쨌든 좀 당시에 이 사건이 뭐 한참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좀 아니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요구되는 지도력은 좀 무엇인가? 왜냐면 뭐 조만간 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맞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그 전체적인 무인정서의 좀 교훈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건국이 됐는가? 네. 뭐 줄여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면 7, 8개를 가져가요. 네. 그리고 외국가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막 다 사람들 죽이거나 잡아가나 이런 세월이 40년, 50년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선은 그 두 가지를 해결하면서 건국이 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적 과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누구는 잔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시대적 과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 잘 봉착한 문제는 뭐 그런 그 부익부 빈익 네. 뭐 이런 그렇죠. 문제랑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불평등과 이제 예, 그렇죠. 불평등의 해결과 이제 공정성 공정.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수준 낮은 싸움이라서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무인정사나 이런 거 이제 폄하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좀 가짠더라고요.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어떤 요런 비전을 갖고 비전 대 비전의 대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대통령 선거란 게 권력이라는 거 놓고 싸우는 게 깨끗하거나 뭐 아름다운 싸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은 좀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해결하는 요런 싸움, 뭐 비전 대 비전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싸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그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그 번외편 첫 시간을 우리 그 역사덕후 신석주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들 많은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되길 좀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그 좋은 말씀 좀 네.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저기 다음 편에 그 계유정남 편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이 번외편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